예, 안녕하세요. 엑셀 피벗 테이블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자 김지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숙제를 내셨죠? 그 숙제를 해보시면서 또 많은 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뭐 쉽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숙제를 해보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숙제를 해보시든지 최소한 숙제를 하느라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보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잘 있게 되죠. 답안지를 먼저 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일이 이렇죠. 근데 여기 보다 보면 이제 위쪽에 이렇게 설명이 길다 보니까 이 틀 고정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때 지난번에 배우신 게 있죠. 이거를 그냥 삭제해 버리셔도 돼요. 이 데이터 분석에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에서 소개한 거니까. 그런데 뭐 삭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제 보기에서 틀 고정을 해제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고 다시 틀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서 만들어야죠. 하는데 이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점선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피벗 테이블로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 2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피벗 테이블은 뭐 아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역을 싸버리면 편리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동으로 싸진다는 것은 항상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셨듯이 쉬프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한번 제일 아래쪽까지 제대로 이 아래쪽이 특히 문제될 때 있거든요. 이과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책이 자세히 나오죠. 어떤 경우에 그게 문제되는지를 오른쪽으로 해가두면 끝까지 제대로 싸졌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누르면 점선으로 잘 싸지는 걸 확인합니다. 다음에 확인 눌러서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이 대계열, 중계열까지 하고 여기다가 그 정원, 입학 정원까지 만든 걸 해봤죠. 이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학 정원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보면 지원자 전체가 있으니까 경쟁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해보셨겠죠? 그럼 해보셨다 치고 저는 지금 보니까 얘가 세로는 7줄이고 그 다음에 가로가 되게 길어요. 꽤 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일반적으로 가로가 긴 거가 익숙지 않아요. 종이가 다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바꾸는 방법 중에서 이제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실제 드래그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바꿔졌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 계열별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원자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지원자를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하면 이제 지원자 나누기 입학 정원 하게 되면 합격률이 계산되는 거죠. 뭐 그것도 하는 방법이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여기서 드래그해서 빼내는 방법 또는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없앤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Shift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 오른쪽 가서 컨트롤 C 사실은 컨트롤 A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서 붙여넣을 때 값만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학 정원 대신에 지원자 전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나왔죠. 이번에는 똑같이 컨트롤 Shift 할 수 있지만 컨트롤 A 해서 그러면 요 위까지 되잖아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약간 더 가서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해야 되죠. 여기서 해서 컨트롤 V 할 때 그냥 컨트롤 그냥 V를 하게 되면 이런 형식이 나타나거든요. 요때 요거를 값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 한번 좀 줄여볼까요? 요거는 이제 정원이었고요. 요거는 실제 지원자였습니다. 전체가 약간 좀 크게 다르니까 크게 통일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크게 통일됩니다. 다시 휠을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휠을 누르면 이게 크기가 조절돼요. 자, 왼쪽에 있는 요만큼은 정원이었고요. 요거는 뭐였죠?
요거는 이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거 나누기 왼쪽 거로 하면 경쟁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나 더 하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는 여기다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경쟁률이 되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경쟁률이 쭉 보면 DVD 0 이게 뭐냐면 이걸로 0으로 잘못 나눠졌다는 거예요. 에러다. 일종의 에러다는 거죠. 지금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요만큼 복사하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보면 이 경쟁률이 9대 1, 7대 1, 6대 1, 뭐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0으로 나눠진 에러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거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보기에서 요 수식 입력줄도 빼버리고 저 위에 가면 있는데 여기 이제 안 보이네요. 먼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거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홈에 가서 컨트롤 V 대신에 값만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에러가 뭐 에러 표시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글자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컨트롤 H예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H에서 컨트롤 V 하면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꿔라. 즉 뭐냐면 지워라는 뜻입니다. 지워졌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유효 숫자가 너무 기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A 한 다음에 셀 서식에서 숫자에 가서 유효 숫자를 뭐 한 자리 정도로 뭐 1.3대 1 이런 건 되지만 뭐 1.358대 1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경쟁률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경쟁률이에요. 보니까 간호학과는 14.5대 1. 오, 엄청나게 경쟁이 높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건축학과도 9대 1. 그리고 뭐 교육 일반은 4.4대 1이네요. 뭐 공학 계열은 여러 계열이 많아가지고 있는데 의학 계열은 간호하고 이제 약학하고 의료 3개과밖에 없고 어떤 과들은 과가 많고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요들에 두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컨트롤 A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또는 색조를 넣어 보겠습니다. 색조를 넣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뭐 4.4대 1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보이고요. 29대 연극 영어과는 29대 1입니다. 29대 1. 그러면 색깔로 나타내면 훨씬 더 잘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 4.4대 1이 마치 0처럼 이게 최소인가 봐요. 최소 값은 이제 적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0을 하나 넣어줍니다. 0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 데이터 막대 내진 색조는요. 최소값을 여기 보면 최대값은 이제 초록색, 최소값은 0으로 이제 최소값은 흰색으로 하다 보니까 4.4대 1도 작은 값은 아닌데 이게 거의 최소값이 되다 보니까 흰색으로 나타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0이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다 0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면 0은 진짜 최소값이죠. 0은 0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4대 1도 어떤 정도 나타났죠.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29.3대 1보다 훨씬 작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을 값으로 이제 피벗 테이블 안에서 더하고 빼기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아마 이거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값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고 값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어서 이런 그거를 연산하는 거 피벗 테이블 안에서 연산하는 건 좀 어려워요. 해보면. 그래서 만들었고 값을 만든 것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 시각화 툴 중에 하나인
데이터 막대 또는 색조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데이터 막대도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A 한 다음에 데이터 막대는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막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를 막대 그래프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색조도 좋고 데이터 막대도 좋고 이것들을 이제 표가 있으면 표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데이터 할 툴은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요거를 규칙을 지우고 셀에서 규칙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 이거를 다른 형태로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삽입에서 막대 이런 경우는 막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막대기에서 입체 막대 요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서 좀 힘듭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입체로 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보셨던 데이터 막대나 색조가 더 잘 어울립니다. 몇 개 안 될 때 요만큼 있을 때 있죠. 이런 거요. 이런 경우는 삽입에서 추천 막대기 중에 이런 막대기를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입체를 좀 돌리면 3천 돌리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많아지면 이제 막대기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데이터 막대 또는 색조, 여기 있는 색조나 데이터 막대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가 한 게 지난번에 냈던 계열별 경쟁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숙제였죠. 계열별 경쟁률을 복사해서 값만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나누기를 해서 경쟁률을 구했고 그 유수자 바꿔봤고 그 다음에 바꾸기도 해봤습니다. 바꾸기. 그래서 이제 바꾸기를 이용해서 일괄되게 지우는 거는 바꾸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데이터 막대나 색조를 이용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것도 한번 좀 배워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제가 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숙제를 하신 다음에 또 동영상 올려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분에게도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레슨 2였고 레슨 3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